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는 바로 뭐냐? 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대가 참 중요한 세대가 됐어요. 이 세대가 왜 중요하냐? 다른 세대하고 달리 아날로그적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예요. 제가 사진 나눠드렸었잖아요. 지난주부터. 사진 지난주부터 나눠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이라고 하는 걸 만져본 적이 거의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23세 이전 세대입니다. 23세 현재. 23세 4세 이전 세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군인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죠. 현재 그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이고요. 이 특징은 아날로그적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요. 집에 자기들의 앨범이라고는 부모들이 X세대, Y세대 부모님들이 만들어준 앨범 말고는 자기 손으로 만져본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부대 교육 이런 데 갔을 때도 사진 나눠주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늘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로만 보다가 아니 디지털 파일로만 보다가 종이로 만져보는 게 굉장히 신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우리 세대가 아날로그에서 좋은 선물이 이런 사진 아날로그적 경험이 들어간 선물이 참 좋아요. 굉장히 경험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앱 중에서 스마트폰 앱도 요즘은 우리는 바로바로 이렇게 사진 앱을 바로바로 편집을 하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우리 예전 세대를 상징하는 예전 필름 카메라, 필카라고 그러죠. 그 필카는 특징이 어떻게 돼요? 사진 찍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사진 찍으면 그죠? 그걸 며칠 지나야지만 사진관에서 현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필름을. 그래서 요즘 그거를 흉내내는 앱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앱이 이름이 구닥이에요. 구닥. 예, 일명 구닥다리라는 뜻도 있고 또는 코닥의 반대말로 해서 약간 비슷한 말로 해서 구닥이라는 뜻으로 있는데 그게 아이폰에 먼저 애플 쪽에 먼저 출시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앱인데 구닥이라는 앱이에요. 예, 아이폰 쪽에 출시가 됐는데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실 특징이 뭐냐면 필름처럼 우리 그냥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앱인데 한 번 찍고 나면 24장밖에 못 찍어요. 그러니까 잘 찍어야 돼요. 24장밖에 못 찍어요. 24장 찍고 3일 후에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편집 기능이 전혀 없어요. 편집 기능도. 편집 기능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폭발적인 인기예요. 근데 그게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전 세계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한국 사람이 만든 앱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만든 앱. 아직 우리 안드로이드 쪽에 아직 출시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출시는 안 됐는데 곧 나올 겁니다. 그 비슷한 앱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드로이드 쪽에도 아마 비슷한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 향수를 이게 생각해서 만든 앱인데 요즘 세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되게 신기해하는 거죠. 요즘같이 빠른 세대의 세상에 한번 찍고 나서 3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성미 급한 애들은 스마트폰의 날짜를 바꿔서 봐요. 날짜를 바꿔서 성미 급한 애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4장밖에 못 찍어요. 한 방. 한 통, 필름 한 통처럼 이렇게 못 찍어요. 그리고 다시 가동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새로 찍을 수 있는 앱. 신기하죠? 구닥이라는 앱이에요. 사진이 잘 나오나요? 사진이요? 카메라 기능이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아이폰에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좀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신기했어요. 근데 아직 안드로이드 쪽에 출시가 아직 정식으로 그 회사께 출시는 안 됐어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아이폰 쪽에서 엄청나게 열띤 인기를 끌고 있어서 자, 바로 이게 Z세대를 이용한 바로 그런 마케팅들이거든요. 디지털 세대, 스마트폰 세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Z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쇼핑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13세에서 21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16개국의 Z세대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이 JTBC 뉴스에서 나왔어요. 보면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쇼핑의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13세, 21세면은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입이? 거의 없어요. 수입이 없는 애들인데 쇼핑을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 부모들이 얘를 못 컸습니다. 얘네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는 거라고 하면 부모들이 다 죽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75%. 압도적이죠 거의.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데스크탑 PC, 태블릿, 게임기, IPTV, 웨어러블 기계. 하여튼 뭐든지 전자제품 구입할 때는 괜히 말을 안 따는 부모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요즘 세대에 아주 선택권이 굉장히 크고 위력이 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쇼핑 주도권이 크다고 했는데
부모들이 소비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얘네들이 이제는 자기들 거 사는 거 말고도 뭐냐면 부모들이 어떤 소비에 영향을 미치나 보시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식음료, 가구, 생활용품, 여행 갈 때 외식 상품들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렇게 식음료 구입할 때도 부모들이 먹을 것들 사는 거 있죠. 이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요 Z세대 특징을 같이 보시면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에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세대의 상징물과 함께 커왔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애들이죠. 그래서 요즘 부모 세대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얘네들은 뱃속에서 배우고 나왔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 정도로 잘하는 애들. 태블릿 PC 주면 알아서 다 해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잘하죠. 그 다음에 큰 돈은 벌지, 큰 돈은커녕 작은 돈도 못 벌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오래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근데 막강한 소비 의지하고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USB 복사하고 계시죠? 지금? 네.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탕화면에 해놓으시고요. 자, 부모의 전자제품 구입 때 가이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에도 능숙한 세대. 그래서 전자제품 살 때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부모는 지갑만 갖고 오고요. 누가 다 할까요? 얘네들이 와서 옆에 따라 붙어서 부모들 구입할 때 다 참견을 해요. 그래서 요즘 매장에서 판매하는 판매원들은 누구를 타깃으로 하냐면요. 요즘 애들 타깃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잘 먹혀요. 부모들 대해서 설명하면은 부모들은 오로지 가격밖에 거의 안 봐요. 대부분. 그리고 부모들이 결정하는 건 뭐냐면 주로 옆집에서 누가 샀다더라. 뭐 이런 거나 이렇게 얘기 듣지 크게 결정을 못해요. 부모들 다 자식들한테 의존해서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Z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스마트폰을 늘 쥐고 사는 애들이죠. 그래서 신소비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애들이. 신소비 권력이에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13세, 21세, 23세 정도까지 보통 보는데 아까 21세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23세가 되는 거예요. 만으로 했을 때. 그래서 21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히 신소비 권력인데 특징인 게 뭐냐면 얘네들은요. 집에서 대부분이 왕자나 공주예요. 거의 혼자예요. 한 명이나 두 명.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요즘 애들은 또 특징인 게 무서워요. 그래서 부모들의 예전에는 부모들이 너 얘 2번 찍어, 너 1번 찍어 하면 무조건 따랐던 애 살았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은 안 그래요. 부모한테 빡빡 우깁니다. 요즘은. 뭐 정치 뭐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부모들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그런 정도. 그러니까 Y세대나 X세대는 부모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도 정치적인 의사가 표현이 안 맞아도 그냥 숙이거나 그냥 조용히 하고 말았는데 Z세대는 안 그래요. 얘네들은. 그냥 빡빡 우겨요. 부모들하고 부딪혀서 거의 의상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막 이러게 정치 이런 있을 때마다 그럴 정도로 강해요. 의사표현이.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즉각적인 의사표시를 잘 해주고요. 직접 잘해주려고 늦게 오신 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리스트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게 Z세대 특징입니다. 요즘 세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 어떤 것인지 장사를 하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뭐든 하던 요즘 세대가 굉장히 특징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요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게 최근에 출산율 얘기했었죠. 출산율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얼마 전 뉴스예요? 1.03이에요. 1.03. 출산율이 1.030, 030으로 나왔거든요. 1.03이면 세계 최저입니다. 1.03. 최저죠, 최저.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현재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께 배포해 주셨어요. 사진 받으셨는데, 자, 필카 시대는 가고 필름 카메라 시대는 가고요. 지금 디지털 시대. 그 사진 어떻게 인화할 것인가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필름을 어떻게 뭐 예전에 뭐 인화해서 했었지만 요즘 그래서 인화하는 업체들이 요즘 다 장사가 안 되죠, 요즘은요. 네, 다 망하고 요즘 뭐 갔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 어떻게 인화할 것인가 제가 이걸 했던 이유가 제가 주말이고 평일이고 이렇게 가끔 올 때 나올 때 바깥에 나가서 보면 종각 쪽 저기 그 탁월공원 앞에 가서 보면은 차를 한 대 세워놓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맡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현상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있나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차가 와 있어요. 얼마 하느냐?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 있죠? 5 곱하기 7. 그 정도 사진 하나 뽑는데 3,000원씩 받습니다. 3,000원 또 2,000원. 조금 작은 거는 1,000원씩 받더라고요. 완전 폭리거든요. 그거. 엄청 비싸게 받아먹는 겁니다. 거의 10배로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렇게 인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훨씬 쉽게 인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배우시는 것도 중요한 거다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보통 온라인 인화 업체를 통해서 인화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지난주 복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8.3 곱하기 5.2,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5. 보통 옛날 사진 있잖아요. 작은 사진. 그게 3 곱하기 5입니다. 흔히 뽑았던 작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3 곱하기 5 사진이고요. 정사각이 있어요. 네모 반듯한 사진. 예, 그런 사진이 3 곱하기 7이 있는데 여러분이 나눠드린 단체 사진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3 곱하기 5 사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얼마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800 곱하기 600 정도의 사진 해상도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만 사진을 현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딱 맞는 거로만 해도 안 돼요. 흐려요. 안 되고요. 이거보다 더 이상, 거의 900 이상 정도 해야 이게 사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우리 페이스북 사진들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 사진을 인화하려고 하잖아요. 절대 인화 못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인화하시려면 인화 하나도 못합니다. 페이스북 사진들은요. 다운로드 받아서 요 해상도를 보시면 얼마큼 나오냐면 주로 나오는 게 500, 600, 700밖에 안 나와요. 화소가. 그래서 사진기로 보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론 페이스북 올린 사진 중에서 고화질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 비율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초고화질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는 한 900 정도도 나와요. 그런 사진도 있어요. 페이스북 올려준 사진이라도 비율만큼 줄어들거든요. 페이스북 올릴 때는. 그러니까 페이스북 사진은 인화용으로는 적절치 못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준 사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단체 사진이나 우리 단체 찍었던 사진 중에서 내가 인화에 필요하다 싶은 경우는 그분을 찍었던 사람한테 요청해서 메일로 받으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원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카톡으로 주고받을 때는 원본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죠. 원본.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으세요. 서로. 사진 주고받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밴드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밴드는 원래 사진이 줄여서 올라갑니다. 밴드도 역시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올라가요. 사진이 올라가는데 한 최근에 추가된 기능은 원본으로 본인이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본인이 올릴 때 원본으로 왼쪽 밑에 사진 올릴 때 체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원본으로 올릴 수 있을 때 올릴 때 사람들한테 공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원본으로 올라간 겁니다. 단 14일 이내에 받으세요라고 반드시 메시지를 남겨놓고 올리셔야 됩니다. 밴드에 올리실 때. 왜? 밴드에 올릴 때는 원본으로 올리더라도 14일이 지나면 10분의 1로 축소돼 버립니다. 걔네들 용량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밴드로는 사진 서로 공유하는 건 별로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카톡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그것도 안 될 경우는요. 여기에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으로 서로 주고받으시든지 뭐 이런 것도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주고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눴던 이 사진이 지금 5 곱하기 7 사진입니다. 5 곱하기 7. 사진이고요. 그래서 사진값이 얼마나 되냐면 최소 해상도가 있죠. 권장 해상도 정도는 돼야 되고요. 최소 해상 이거 가지고는 인화를 전혀 못합니다. 이쪽으로는 최소 해상도 말이 최소지 실제로 인화해놓고 마음에 그러니까 인쇄할 정도 되는 거지 볼 정도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권장 해상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의 화소가 모여 있는 정도 사진이어야 인화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 정도 사진. 여러분의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여러분 화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최소 해상도 얼마 여러분 보여지는 화면인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내가 더 고화질을 올리고 싶어도 그래픽 카드가 지원하지 못하면 여러분 화면을 지원할 수가 없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도 해상도를 현재 뭐 1280으로 해놓든지 1360으로 해놓든지 아마 해놓으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화면도 노트북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성능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 성능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 요즘 여러분이 찍은 제가 요즘 단체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찍잖아요. 이런 찍는 사진은 그럼 해상도가 얼마나 되는데 요즘 보통 찍는 거. 찍는 거는 요즘 보통 제가 찍는 것은 여기도 없어요. 4,800 정도 찍습니다. 4,800 곱하기 정도 찍어요. 그렇게 해서 인화한 겁니다. 이 정도가 있나요? 요즘 사진. 그러면 내 스마트폰이 1200만 화소니까 제가 1200만 화소거든요. 1200만 화소면은 1200만 화소로 딱 찍으면 무조건 4,800 다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카메라가 내가 만약에 1600만 화소다. 그러면 1600만 화소 찍으면 똑같이 찍을 때마다 똑같이 4,800으로 똑같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요. 밝기. 특히 밝기가 제일 중요해요. 밝기라는 거기에 따라서 내 화소가 제대로 결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달라져요. 용량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찍었다고 똑같은 화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카메라라고. 다른 겁니다. 오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찍는 게 보통 이 정도. 가격이 얼마나 볼까요? 여러분 단체 사진 280원밖에 안 돼요.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3곱하기 110원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택배비가 별도죠.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해준 게 좋은데 택배비부터 1,400원. 그럼 얼마나 빨리 오느냐? 6시간 만에 와요. 신청해놓으면. 주말 끼고 나면 좀 이게 하루 건너뛰긴 하지만 금방 와요. 하루 만에 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진을 인화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랑 가격 보셨죠? 바로 이런 거 권장 해상도에 맞추시라. 이 정도 사진. 그 다음에 직접 찍은 사진이나 원본을 그대로 전달받은 사진 외에 페북 밴드 카스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은 해상도가 떨어져서 현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지금 방금 정리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사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사진 인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단체 사진이었었죠. 그렇죠? 이게 2007년 8월 19일 제가 이거 나눠드린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단체 사진 찍어서 했는데, 자, 이 사진에 대한 사진 정보를 보겠습니다. 사진 정보를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파일명, 파일 크기가 굉장히 크죠. 네,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용량도 엄청나게 큰 사진이에요. 자, 카메라 이름까지 나오고요. 촬영 날짜, 시간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해상도가 얼마예요? 4030. 이걸 지켰어요. 4030이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4030이면은 없어요. 아예. 초고화질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거 현수막 뽑을 수 있습니다. 현수막까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무진장 좋은 겁니다. 요즘.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그 V30 LG 새로 발표됐잖아요. 스마트폰. 그 화소가 몇인지 아세요? 1,600만 화소. 세계 최고거든요. 자, 한번 사진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자, 해상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셔터 속도, 셔터 찍는 속도인데 이 셔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마다 있어요. 최근에는 그 셔터 속도를 조정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진을 딱 찍었어요. 움직이는 특히 스포츠 운동하고 있을 때 사진 찍었을 때 흐리게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셔터 속도를 조절해 주세요. 셔터 속도를 이걸 조정해 주셔야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멈춤 사진으로 딱 찍힐 수 있어요. 멋지게 찍을 수 있어요. 이 셔터 속도에 관련된 겁니다. 조리개 수치를 잘 조정해 주시면 어두운 데서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조리개가 1.7이고 1.7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즘 나오는. 근데 이번에 발표된 V30가 1.6이더라고요. 1.6을 따라가는 건 현재는 없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서는. 그다음에 IS 감도가 있는데 IS는 뭐냐면 빛을 받아들이는 감도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는 낮에는 찍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밤에 찍을 때 좀 문제되죠. 청기천이나 이런 데 나와서 찍으려고 하면 안 나오죠. 시커멓게 나오고. 자동 카메라, 자동으로 듣고 찍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절대로 자동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밤에 찍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IS 감도를 조절해 주시거나 조리개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빛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IS를 숫자를 높여주면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IS를 조정해 무조건 자동으로 놓고 찍으시는 거는 넌센스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초점거리가 나와 있고 플래시는 꺼져 있어요. 다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자동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자, 해상도 방금 보셨습니다. 사진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리셨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분이 올려주신 것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어요.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 다운로드 올려져 있는 것을 받았어요. 이거를 정보를 받습니다.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화할 수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봤더니 파일명 페북에서 다운로드 받은 앞에가 FB가 붙습니다. 이거 페북에서 받은 파일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페북에 붙어있어요. 이미지, IMG가 딱 붙어요. 이 파일 이름에. 쭉 파일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언제 찍었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날짜 정보가 사라져요. 그리고 파일 크기가 얼마나 할까 보세요. 74,000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74,000바이트는요. 이거는 정말 인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카메라 정보도 없고 촬영 날짜도 없고 해상도는 960 요걸 만약에 인화를 하려고 사진업체 사이트 통해서 하잖아요. 어떤 사진 인화할 수 있는지 아세요? 960이면요. 볼까요? 자, 어떤 걸 인화할 수 있을까요? 960이면 요 정도가 인화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 다 X로 나올 겁니다. 뭘 인화할 수 있는데 지갑용밖에 안 됩니다. 지갑용이라는 게 요만한 거, 작은 거. 그거 말고는 인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페이북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라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려요. 사진에 대한 걸 알고 계세요. 960 곱하기 584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셔터 속도. 뭐가 아무것도 없죠. 정보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페북에 올려준 사진은 활용할 수 없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놀라운 분들이 계세요. 페북에 사진 올리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계세요. 되게 놀라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모르든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인지 아니면 두 번째는 남을 약 올리는 거라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북에 올려진 사진은 활용이 어렵다는 거. 물론 이제 활용할 때 하나 있긴 있어요. 파워포인트에 쓸 수는 있어요. 파워포인트는 용량이 작으니까 쓰기가 딱 좋아. 파워포인트는 쓰는 건 괜찮아요. 좀 잘 나오잖아요, 이거요. 지금. 그렇죠? 파워포인트 쓰기에는 문제 없다니까요. 인화에 문제가 있죠. 네, 그런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한 네. 사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나면은 며칠 지나면 이제 사라지죠, 용량은. 없애죠, 저기. 개인들도 서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사진 현상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연관 검색어가 쫙 뜹니다. 이렇게. 쫙 뜨고 업체들이 다 떠요. 여기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건 파워링크라고 되는 건 광고예요. 인기 순으로 올라온 거 절대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 여기 인기 있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올라가요. 돈 많이 주면 올라가는 건데, 그건 돈 내는 거에 따라서 거고요. 이 업체는요, 기본 돈을 네이버에다 내고요. 여러분이 한 번씩 클릭해줄 때마다 돈을 내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운 업체가 있으시면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시면 돈 많이 냅니다. 이 업체는 네이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미운데. 네? 네? 미운데. 미운데? 네. 그렇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네. 마음씨를 좋겠어요. 그렇죠? 네. 사진 현상을 누리는 업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쓰는 업체는 지금, 제가 현상한 업체는 여기입니다. 식스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제 이 업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업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오래된 업체고, 그냥 제가 그냥 써온 업체일 뿐이에요. 네. 성능들은 비슷해요. 어디나. 비슷한데 오래됐어요. 많이 쓰고 있어서. 자, 그러면 이 업체 왜냐면 요즘 이제 가짜 업체도 많아서 사진관들이 자기 사진관들이 개설해 놓은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관이 문 닫았는데 사이트에 남겨놨어요 그대로. 그래서 돈을 결제를 했는데 사진이 안 보내오는 그렇게 가끔 사기 사건들이 종종 생기고 있어요. 이게 사진관들이 조금 이런 인터넷을 아는 사람들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곤 해요. 어쨌든 직선 업체가 있는데. 네. 자, 이 업체가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앱이 또 따로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검색하세요. 찍스라고 한글로 검색하면 나와요. 모바일 앱으로도 바로 주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 아니라 사진 주문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울림이라고.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시면 마치 클라우드 서비스 쓰듯이 거기서 바로 사진 편집하시고 다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쫙 올라가서 주문이 됩니다. 편해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이트에 올라가서 하지 않아도 가끔 사이트에서 하는 경우는 충돌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근데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올림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여기 딱 찍어서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하면 돼요. 폴더들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거 이용하셔서 제가 다른 데서 찍은 것들을 사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나와요. 사진 여기 주변에. 그러면 사진 나온 거 보시면 자 볼까요? 사진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사진 보면 여기 보세요. 사진 보면 5가 있고 X는 없네. 동그라미만 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이 사진들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들은 아예 X가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인화할 수 없는 사진들. 인화할 수 있는 사진 나오고요. 이 플러스 표시 누르면 곧 주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동으로 여기 계산이 돼서 나와요. 몇 장? 83장 주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돈 얼마까지 나와요. 다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주문해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추가 누르고 주문하기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쭉 보내요. 온라인 노트 쪽으로 다 쭉 보내서 사진 나중에 한꺼번에 주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가지 용어가 나오죠. 이렇게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진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예, 보니까 이 사진은 5312죠. 해상도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럼 아까 사진은 4000이었는데 이걸 왜 5000이니까 같은 카메라가 아닌가 보죠? 같은 카메라예요. 같은 카메라라니까요. 같은 카메라도 환경에 따라서 빛의 조절에 따라서 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최적이죠. 지금 실내에서 찍었고 그러니까 5310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못 뽑는 사진이 없습니다. 다 뽑을 수 있어요. 요거 눌러서 편집도 할 수 있고요. 밑에 4가지 종류가 있고 밝게 너무 어두운 사진은 밝게 보정해달라 그러면 누르면 됩니다. 밝게 잘 나온 사진을 체크하시면 안 되고 어두운 사진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환하게 만들어주고 촬영일자 넣기를 집어넣으면 사진에 들어가 있는 날짜를 자동으로 인화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진 받으셨을 때 오른쪽 밑에 날짜가 써 있죠? 네,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페북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사진들 날짜가 없죠 당연히.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구글 포토나 이런 데로 사진을 올리잖아요. 만약 그 사진 올리면 날짜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올라간 사진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 그냥 그 날짜로 들어가 버려요. 물론 구글 포토에서 날짜를 내가 넣어줄 수 있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포토에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모든 사진이 다 인화 가능하죠. 그럼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지금 복습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페이퍼풀. 자,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페이퍼풀 유태, 이미지풀 유태. 여러분이 인터넷상으로 사진을 인화하실 때 이 네 가지 용어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 네 가지 용어거든요. 유태는 뭐냐면 테두리가 있다 이 소리예요. 네.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테두리가 있다 이게 유태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무태냐? 그러니까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풀인 거예요. 그러면 페이퍼풀이 뭔데요? 이게 종이 인화지 크기하고요. 똑같다. 인화지 크기하고 사진의 크기하고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사진의 크기가 카메라가 발달되면서 다양하게 나오는 종이는 이 종이 규격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규격을 쓰고 있어요. 이 종이 규격은 그러니까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페이퍼풀은 뭔데요? 종이의 크기에 맞춰서 사진을 집어넣어요. 풀로 집어넣어요.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종이의 크기에 맞게 다 집어넣는데 테두리는 무조건 있게 하라 이 소리예요. 테두리. 제가 사진 중심이에요. 근데 그냥 사진 중심이 아니라 종이 중심. 근데 이미지 풀은 뭔데요? 이미지에 맞게끔 무조건 꽉 채워라 이거야. 이미지 풀 무조건. 그러면 종이가 안 맞으면 종이가 남을 수 있겠죠. 붕대로 돼. 근데 여기는 거기다가 테두리를 더 집어넣어라 이 소리예요.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요? 자, 이 사진을 집어넣어봤어요. 페이퍼 풀로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이 종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페이퍼 풀로 했더니 요거 인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이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딱 집어넣어보면 나와요. PC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은 페이퍼 풀로 인화하면 난리 나겠죠? 저 사람 다 잘릴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 잘리고. 꽉 차게 인화는 되죠. 꽉 차게 인화는 되는데 종이에 인쇄된 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어깨가 날아갔고요. 저쪽 왼쪽 어깨 날아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깨끗하게는 나오지만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럴 때는 페이퍼풀로 인화할 때는 배경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괜찮겠죠. 찍어 잘려도 깨끗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을 인화할 때는 좀 문제가 되죠. 이렇게는. 그럼 페이퍼풀 유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페이퍼풀 유태하게 되면요. 역시 페이퍼풀이기 때문에 종이에 맞췄기 때문에 잘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테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역시 잘리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잘리죠. 이런 사진은 페이퍼풀로 인화하면 안 되겠죠. 배경 사진 같은 건 괜찮지만. 그러면 다른 거로 뽑아볼게요. 이미지 풀로 해서 이미지가 무조건 꽉 차게 나와요. 인화는 돼요. 종이를 받아보면은 인화된 사진을 받아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종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만큼이 흰 종이를 나와요. 근데 옛날에 사진관에서 인화할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분들이 알아서 작두기로 잘라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몰랐던 거죠. 다 잘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옵니다. 날라올 때는. 그럼 이걸 유태를 집어넣게 되면 똑같이 사진은 다 나오는데 이렇게 테두리가 다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적절히 여러분 잘라주시든지 그건 알아서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 사진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가. 사진 여러분 찍은 사진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근데 왜 다 다른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찍으실 때 여러분의 카메라의 앱에 들어가셔서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 카메라가 지금 4곱하기3으로 찍고 계신지 16대9로 찍고 계신지 어떻게 찍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찍고 계세요? 평소 때? 자, 지금부터 스마트폰 켜보시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을 켜보세요. 카메라 앱을 켜신 다음에 거기 설정이 있어요. 카메라 앱에도 설정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 앱의 설정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면 크기가 뭘로 되어 있나요? 현재 설정이 뭘로 되어 있나요? 16대9가 많으실 건데 16대9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화소를 낮춰서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가끔 이제 어르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화소를 낮춰서 세팅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많이 찍으면 용량이 금방 차니까 일부러 화소를 낮춰서 찍게끔 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꽤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내 스마트폰 카메라를 한번 찍었을 때 화소가 높게, 해상도가 높게 해서 찍으면 4메가, 5메가 또는 6메가 이상으로 고화질로 나오게 해놨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 기능보다 훨씬 낮춰서 해놓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더레이터 어디 가셨죠? 그분 도와주시는. 네, 그 선생님이 스마트폰 봐달라고 해서 늘 사진이 흐리다 그래서 봤더니 화소가 엄청 낮게 돼 있었어요. 세팅이. 지난주 받아봤더니. 그걸 찍어도 그래서 스마트폰이 좀 나이가서 그런가 봐요.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도 화소를 낮춰져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풀로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최소한 가장 잘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맞춰주시라 하는 거. 다만 4곱하기 3인지 16:9 화면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16:9는 이런 긴, 이건 아니죠. 우리 보통 이 빔프로젝터 화면 이게 바로 4:3이에요. 4곱하기 3 이렇게 적당한 화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사람들 선호하는 게 16:9 좀 길게 나오는 거 요즘 그거 많이 선호하거든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화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다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1,400원 택배 있었고 회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난번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